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신유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파헤쳐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검진 문진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달 선별 문진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검사표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거는 42에서 47개월용이에요. 그렇게 고른 이유는 대부분 42에서 47개월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선 영유아검진 영상들에서 이 영유아검진을 언제 받으면 되는지, 특히 발달선별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영유아검진을 언제 받으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는 이 영유아검진 자체가 예방접종과 시기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기와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해당 시기 중에 웬만하면 좀 늦게 하는 게 아이들이 혹시나 발달을 조금 늦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발달을 못하는 아이로 낙인을 찍힐까봐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예약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예약이 가능하고 또 엄마 아빠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영유아검진의 발달검사는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총합을 매기고 이렇게 절단점이 나와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1번은 발달이 느려서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나에 해당하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발달 수준이 정상이지만 다음 검진 때까지 발달을 조금 더 촉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부분에 해당되는 3번은 아이의 발달이 정상이거나 조금 빠른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굳이 매 영상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달 선별 검사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발달이 빠르네 느리네 이런 걸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도 아닙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질환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선별하는 검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다 잘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집에서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예요. 그리고 발달 선별 검사는 부모님이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관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어서 이 검사에 한계가 있는데요. 부모님들 이걸 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이가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아이가 잘 하고 있는데도 잘 못한다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보신 다음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을 살펴보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 문항들의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앞에 거 할 때는 잘한다고 체크했는데 뒤로 갈수록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건 정상입니다.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걸 넣어놨으니까 뒤에 문항들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시기 아이들은 어떤 발달을 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발달을 촉진하고 교육을 할 때 어떤 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대근육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발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발로 뛴다는 거는 다리의 근력도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도 이제 막 혼자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나 아니면 보조바퀴가 달린 두발 자전거를 탄다던가 공을 던진다든지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문항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놀이도 잘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잘 뛴다 이런 것도 있고, 한 발로 잘 서 있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한 발로 잘 서는 것처럼 균형 감각도 많이 좋아지고 근력도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놀이도 시켜주고 계단도 혼자 올라갈 기회를 주시고. 근데 이럴 때 우리 아빠들의 육아가 진가를 발휘할 기회입니다. 왜냐면 아빠들이 몸으로 놀아주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아빠가 매일매일 같이 하실 순 없어도 주말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공놀이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소근육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그리기 능력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도 그리고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도 그려요. 그러니까 주로 직각 모양을 그릴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 영유아 검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 3세 때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리고 만 4세 때는 사각형을 그리고 만 5세가 되면 삼각형을 그려요. 그러니까 뾰족한 거를 그리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글씨나 숫자를 잘 쓸 수 있으려면 만 5살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엄마 아빠가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쌓기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계단 모양으로 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쌓을 수 있으니까 블록 놀이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주로 그림 그리기를 이제 잘한다는 내용과 블럭 쌓기를 잘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근육이 미술 활동도 정말 잘하게 되고 놀이도 정교하게 한다는 것도 이 문항들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시기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촉진하려면 당연히 다양한 활동을 시켜주시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 PPT는 사실 제가 만 3돌 아이들의 영유아 검진 영상 자료에서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술이나 놀이 활동을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답답해도 엄마 아빠가 좀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혼자 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근육 발달이 결국 자조 발달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조 발달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와 긴 인내심을 부모님이 가져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인지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거는 좀 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해서 어떤 걸 말하는데 그게 꼭 거짓말같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학령기 전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져서요.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지발달 문항들을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어떤 분류한다는 내용, 지난번 3돌 영유아 검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점점 더 많은 색깔을 구분하기도 하고 숫자를 더 많이 셀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시간의 개념도 생기고 눈, 코, 입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이해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거는 도구를 이용해서 꺼낸다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지는 시기다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이 시기 아이들의 인지발달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기 아이들 상상이랑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자기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허황된 이야기를 너 거짓말하지 마, 왜 그런 얘기해? 라고 구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시면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이거는 창의력 발달과도 연관이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럴 때 아이의 말을 자꾸 끊는다면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정서적인 문제나 언어적인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허황된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요. 이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아이가 평소에 얘기하지 않는 생각이나 관심사를 좀 엿볼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허황된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들을 잘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구를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도 꼭 주의하셔야겠죠?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언어 발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드디어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말이라는 어려운 개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할 수 있고 내일 유치원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죠. 문항표를 살펴보시면 결국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복잡한 문장 구조나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대화도 가능하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아이와 함께 대화해 보시면서 이 문진표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요. 결국은 말을 많이 시켜보는 건데 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유치원에서 딸기 먹고 왔어 라고 얘기한다면 딸기는 무슨 색이었어? 딸기 맛은 어땠어? 그리고 몇 개 먹었어?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물어보신다면 아이도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지 능력도 많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게 연습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말할 때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나 딸기 먹었어 라고만 얘기한다면, 이런 훈련이 된다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빨간 딸기가 나왔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서 나 3개나 먹었어. 이렇게 정말 긴 문장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무의미하게 그랬구나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이의 말에 대한 되묻기,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것도 이런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사회성 발달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만 4돌쯤 되면 아이들이 친구들과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남이 지시해주는 규칙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서 놀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아직 아이들이 한 가지 딱 정해진 룰로만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규칙이 중간중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다 보면 아이가 막 규칙을 막 정하는데 계속 바뀌어서 엄청 헷갈립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는 만 4돌쯤 되면 이제 동생을 잘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동생뿐만이 아니고 더 어린 아이들을 챙겨주는 그런 사회적 발달이 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려면요, 일단 아이들이 놀 때 규칙이 막 바뀌어도 그냥 놔두세요. 그건 지금은 아주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걸 구박하고 또 아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라고 가르치시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교육적인 목적만 가지고 아이에게 놀이를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아이는 놀이를 진심으로 즐길 줄 모르게 되고,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성 발달,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자연스러운 발달들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그냥 즐겁게 놀고 있다면 그대로 놔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테두리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잘 제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장난감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노는 것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 친구들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중재하고 아이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주는지, 이런 것들도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책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조 발달인데요. 자조 발달은 우리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건 이제 혼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용변을 보고 처리한다든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거, 아니면 신발을 신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손을 혼자 씻고 수건에다 말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많이 무언가 해내는 자조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보시다 보면 이게 자조 발달이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잘하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 잘 모르시겠는 거는 시켜보세요. 시켜보시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조 발달을 잘 하게 되려면 어떤 걸 노력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회를 많이 주시기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잘 못한다고 답답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다 보면 아이가 자조 발달을 할 기회를 뺏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소근육 발달이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치라든지 대변을 보고 용변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얼추 한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잘한다고 그냥 다 혼자 하게 놔뒀다가 충치가 생기는 일도 많고, 대변이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서 항문 소양증으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게 한번 놔두시고 꼼꼼하게 닦아주는 부분은 꼭 어른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들을 볼 텐데요. 추가 질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라도 여기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앞선 영역 검진에서도 계속 나오던 내용도 있고요,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 결국은 주로 사회성 발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사회성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는 특정한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은 자폐 스펙트럼 같은 질환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여기 추가 질문에서 한번 거르는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발달 선별검사 문진표를 살펴봤는데요. 이전보다는 정말 많은 발달이 이루어진 나이예요. 하지만 아직은 챙겨줄 게 또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하는 걸 지켜보는 것과 아이가 잘 못하는 걸 도와주는 것, 그 두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 키워줄 때 고민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 시기의 기억들이 나중에 커서도 하나 둘씩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기에 엄마 아빠와 아이가 많은 유대감을 쌓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발달을 잘해야 된다, 어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만 욕심을 부리시기보다 아이와 함께 좋은 기억을 쌓고 아이가 앞으로 올바르게 자라도록 그 토대를 닦는 시기로 이 시기를 함께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오늘 영상, 두 영상을 통해서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영유아 검진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해설해드리는 영유아 검진 영상들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영유아 검진 해설 영상들도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